제2차 세계대전의 주력 전투기였던 P-39 에어 아코브라는 미국 전투기 중 가장 높은 전과를 기록한 항공기입니다. 특히 소련 공군에서 큰 활약을 보였으며 총 9558대가 생산되어 그중 4773대가 소련으로 보내졌습니다. 에어 아코브라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조종석 뒤쪽에 위치한 엔진이었습니다. 또한 긴 구동축을 통해 전방의 프로펠러를 구동하는 혁신적인 설계를 채택했으며 최초로 3륜식 착륙 장치를 도입한 전투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는 성능이 제한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37mm 캐논을 탑재하여 500야드 거리에서 2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으며 135마일/아워에서 75도의 우수한 선회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설계와 성능 특성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벨 엔지니어들이 중앙 엔진을 선택한 이유. 벨 항공사의 혁신적인 엔진 설계는 당시 항공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미 육군 항공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생 업체였던 벨사는 기존 전투기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기존의 전방 엔진 설계는 여러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수 부분에 엔진이 위치하면서 대형 무기를 장착하는데 심각한 공간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방 엔진으로 인해 항공기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치우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미 육군 항공대는 적 폭격기를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갖춘 전투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전방 엔진 설계로는 37mm와 같은 대구경 기관포를 장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벨 엔지니어들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했습니다. 벨사의 엔지니어들은 엔진을 조종석 뒤쪽에 배치하는 혁신적인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무게중심이 기체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우수한 선호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기수 부분에 37mm 대구경 기관포를 장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셋째, 공기 흡입구를 기체 후방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더욱 유선형적인 디자인이 가능해져 공기 역학적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는 예상치 못한 도전 과제도 가져왔습니다. 실속 상황에서 기수가 내려가지 않아 속도를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엔진이 조종석과 떨어져 있어 엔진의 열기를 이용한 조종석 난방이 불가능해져 추가적인 공조 설비가 필요했습니다. 벨사의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중앙 엔진 설계를 고수했습니다. 특히 설계자들은 배와 자동차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던 동력 전달 방식을 항공기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는 기술진들을 설득했습니다. 배나 자동차를 보세요. 이미 샤프트를 통해 동력을 얻는데 왜 비행기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까? 라는 설계자의 강력한 주장은 당시 항공산업의 보수적인 사고방식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 결정은 P-39를 동세대 전투기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별한 항공기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3륜식 착륙장치와 자동차와 유사한 측면 도어식 탑승구 등은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특징이었습니다. 혁신적인 동력 전달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P-39 에어 아코브라의 동력 전달 시스템은 항공기 설계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혁신 중 하나였습니다. 벨사의 엔지니어들은 선박과 자동차에서 이미 검증된 동력 전달 방식을 항공기에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동체 중앙에 위치한 엔진의 동력을 전방 프로펠러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긴 구동축이 필요했습니다. 이 구동축은 엔진의 회전력을 프로펠러로 전달하는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설계자들은 처음에는 이 혁신적인 시스템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선박과 자동차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기술이었습니다. 구동축의 가장 큰 기술적 과제는 고속 회전 시 발생하는 진동과 비틀림 문제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입했고 조종석 하부에 방탄철판을 설치해 만일의 구동축 파손 사고에 대비했으며 밸런스 조정을 통해 진동 문제의 50세트 이상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안전조치들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구동축 파손으로 인한 사고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동력 전달 시스템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는 기어박스 냉각 시스템이었습니다. 고속 회전하는 기어박스는 상당한 열을 발생시키며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내부에 냉각 나선형 튜브를 설치해 냉각수가 튜브를 통과하며 열을 외부로 전달하도록 하고, 기어박스 표면에는 특수 설계된 냉각 코일을 사용해 온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혁신적인 냉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냉각 시스템은 기어박스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내부 기어 구조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실의 조기 노화를 방지하고 기어 마모를 최소화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동력 전달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각 구성품에 대한 철저한 테스트와 인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펌프, 액추에이터, 열교황이, 밸브 등 모든 부품은 기체에 장착되기 전에 개별적인 인증 시험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동력 전달 시스템은 P-39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추가적인 공조 설비가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엔진이 조종석과 떨어져 있어 엔진의 열기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조종석 난방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조종석에서 느끼는 특별한 경험. P-39 에어아 코브라의 조종석은 당시 전투기들과는 확연히 다른 혁신적인 설계를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설계는 조종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고 전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에어아 코브라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차량형 도어입니다. 기존의 전투기들과 달리 P-39는 자동차와 유사한 여닫이식 측면 도어를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는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첫째, 차량형 도어는 조종사의 승하차를 훨씬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탈출이 필요할 때 이러한 설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좁은 공간을 통해 기어 들어가는 대신 마치 자동차를 타듯 편안하게 조종석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이러한 도어 설계는 지상에서의 정비와 점검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비사들은 넓은 계구부를 통해 조종석 내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이는 유지보수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항공기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형 도어는 조종사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힌 듯한 느낌 대신 보다 개방적이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시간 비행 시 조종사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속 비행 시 도어의 기밀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였고, 엔지니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한 밀봉 기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P-39 에어아 코브라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최적화된 전방 시야였습니다. 이는 중앙 엔진 배치와 3윤식 착륙 장치의 채택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중앙 엔진 배치는 기존의 전방 엔진 설계와는 달리 조종사의 시야를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종사들은 전례 없는 수준의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중전 상황에서 이러한 시야 확보는 적기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윤식 착륙 장치의 도입 또한 전방 시야 개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기존의 꼬리바퀴 방식과 달리 3윤식 설계는 이착륙 시 기체의 자세를 수평에 가깝게 유지했습니다. 이는 이착륙 시 더 나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상 활주 중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측풍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등의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특히 소련 조종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적어도 전투가 빈번했던 동부 전선에서 P-39의 우수한 전방 시야가 큰 장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조종석의 캐노피 설계 또한 시야 최적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눈물방울 형태의 캐노피는 공기역학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전방 및 측면 시야 확보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360도 전 방향 시야가 중요한 전투기 조종에 있어 큰 이점이었습니다. 또한 P-39의 조종석은 당시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조종사의 편안함을 높이는 동시에 각종 계기와 조종 장치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장시간 비행 시 조종사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P-39의 조종석 설계는 현대 전투기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전투기들은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와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조종사에게 더욱 향상된 상황 인식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P-39가 추구했던 전방 시야 최적화의 현대적 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P-39의 혁신적인 조종석 설계 철학은 최신 항공기 시뮬레이터 개발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35 전투기의 풀미션 시뮬레이터는 SAM-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항공기와 거의 동일한 조종석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P-39가 추구했던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조종 환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39 에어와 코브라의 조종석 경험은 단순히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혁신적인 전투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차량형 도어의 실용성과 최적화된 전방 시야는 조종사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전투 능력을 제공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공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 설계는 현대 전투기 개발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래 항공기 설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련 조종사들이 에어와 코브라를 선호한 이유. P-39 에어와 코브라는 소련 조종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소련 공군에 4773대가 배치되어 1942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와 코브라가 소련 조종사들에게 각광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련 공군의 주요 임무는 지상 지원이었으며 대부분의 공중전이 낮은 고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P-39는 이러한 작전 환경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3000m 이하의 저고도에서 최대 시속 600km로 고속 비행이 가능했으며 235마일 페어 아워에서 75도의 우수한 선회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능 특성은 소련 조종사들이 독일 전투기들과의 저고도 공중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동부 전선에서의 공중전은 대부분 고도 2000m 이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P-39의 저고도 성능은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소련 공군은 P-39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주익의 기관총을 제거하여 약 500kg의 중량을 줄였고, 이를 통해 발과 항속거리가 개선되고 선회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조는 P-39의 저고도 전투 성능을 더욱 극대화시켰으며 소련 조종사들이 독일 전투기들과의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P-39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강력한 화력이었으며 특히 37mm 기관포는 소련 조종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 기관포는 500야드 거리에서 20mm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을 자랑했으며 분당 150발의 발사 속도와 30발의 장탄수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화력은 적 항공기에 대한 높은 파괴력을 제공해 단 한 발만 명중해도 적 전투기를 두 동강 낼 수 있었고, 지상 표적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 능력으로 독일군 기갑 차량을 상대하는 데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폭격기 요격 능력을 향상시켜 B-29와 같은 대형 폭격기도 쉽게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 공군은 P-39의 화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드온 공격을 적극 활용하여 적 전투기와 정면으로 마주보며 접근하는 전술을 구사했으며 37mm 기관포의 장거리 사격 능력을 활용해 적 폭격기를 효과적으로 요격하는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화력은 소련의 에이스 파일럿들이 P-39를 선호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였으며, 실제로 2차 대전 당시 소련의 10위권 에이스 중 5명이 P-39 조종사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P-39의 또 다른 장점은 정비가 용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항공기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P-39는 정비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주익의 기관총을 제거하여 화기 시스템을 단순화함으로써 화기관 제장치가 간소화되었고, 차량형 도어 설계를 채택하여 정비사들이 조종석 내부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듈화된 엔진 설계를 통해 엔진 교체가 비교적 쉬워져 유지보수가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동부 전선에서 운영되는 앨리슨 엔진의 수명이 짧아 자주 교체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는 정비 빈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지만 P-39의 전반적인 정비 용이성으로 인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련 공군은 P-39의 정비 용이성을 적극 활용하여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신속한 정비와 수리를 통해 더 많은 항공기를 전선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방 기지에서도 효과적인 정비가 가능해져 작전 유연성이 향상되었고 정기적이고 철저한 정비를 통해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여 조종사의 안전성도 제고되었습니다. 이러한 P-39의 특성은 소련 조종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명 에이스 파일럿들이 P-35를 탑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소련 공군은 P-39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고도 작전 중심으로 운용하여 우수한 저고도 성능을 활용한 지상군 지원과 적 전투기 요격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공격 전술을 채택했으며 정비 용이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인 정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높은 가동률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P-39가 소련 공군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데 기여했습니다. 실제로 P-39는 소련에서 가장 많은 에이스를 배출한 기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P-39의 성공은 이후 소련 항공기 설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강력한 화력과 적어도 성능을 중시하는 설계 철학은 이후 소련의 전투기 개발에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기 15와 같은 초기 제트 전투기들도 대구경 기관포를 장착하는 등 P-39의 영향을 받은 설계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P-39 에어아코브라는 소련 공군에서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항공기는 소련의 전쟁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많은 소련 조종사들에게 사랑받는 기종이 되었습니다. P-39의 성공은 항공기 설계에 있어 작전 환경과 운용 목적에 맞는 최적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륜식 착륙 장치가 가져온 혁신. P-39 에어아코브라의 3륜식 착륙 장치는 당시 전투기 설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혁신적인 설계는 이착륙 안전성과 지상 조작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이는 전투 상황에서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3륜식 착륙 장치를 도입한 덕분에 P-39의 이착륙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3륜식 설계는 기존의 꼬리바퀴 방식과 달리 기체의 자세를 수평에 가깝게 유지하여 조종사의 전방 시야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를 통해 활주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착륙 시 기체의 안정성을 높여 특히 측풍이 있는 환경에서도 보다 안전한 조작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기압식 오러 스트럿이 적용되어 착륙 시 발생하는 수직 응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조종사와 기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였으며 공기압 작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된 고정식 착륙 장치를 통해 착륙 후 제동 성능도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P-39의 이착륙 안전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전시 상황에서 짧은 활주로나 임시 비행장을 사용해야 할 때 이러한 안전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P-39의 3륜식 착륙 장치는 현대 군용 항공기 설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군용 항공기들이 3륜식 착륙 장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P-39가 선구자적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3륜식 착륙 장치는 기존의 꼬리바퀴 방식에 비해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비와 유지 보수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무게 증가로 인한 성능 저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은 향상된 안전성과 조작성으로 충분히 상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륜식 착륙 장치의 도입으로 P-39의 이착륙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기존의 꼬리바퀴 방식과 달리 3륜식 설계는 기체의 자세를 보다 수평에 가깝게 유지하여 조종사의 전방 시야를 개선하고 활주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착륙 시 기체의 안정성이 높아져 특히 측풍이 강한 환경에서도 보다 안전한 조작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기압식 오러 스트럿을 적용해 착륙 시 발생하는 수직 응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조종사와 기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였으며 공기압 작동식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된 고정식 착륙 장치를 통해 착륙 후 제동 성능도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P-39의 지상 운용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전시 상황에서 신속한 이착륙과 재배치가 필요할 때
이러한 지상 조작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이점이었습니다. 또한 P-39의 3륜식 착륙 장치는 조종사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도 제공했습니다. 지상에서 이동할 때 마치 고급 세단을 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는 조종사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은 장시간 비행 후 피로한 상태에서의 착륙 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P-39의 3륜식 착륙 장치가 가져온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투기 운용 방식과 전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향상된 지상 조작성으로 인해 더 빠른 이륙 준비와 착륙 후 대피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적의 공습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전반적인 작전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설계가 모든 상황에서 이점만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포장 활주로나 연약한 집안에서는 3륜식 착륙 장치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륜에 가해지는 하중이 크기 때문에 진흙이나 모래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작전에서는 임시 활주로, 보강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P-39의 3륜식 착륙 장치는 현대 군용 항공기 설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군용 항공기들은 P-39가 선구적으로 도입한 3륜식 설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신 기술들과 결합되어 더욱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 시스템을 통해 착륙 장치에 장착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지면 상태와 기체의 자세를 모니터링하여 더욱 안전한 착륙을 가능하게 하며 티타늄 합금이나 탄소 섬유 복합재와 같은 경량 소재를 사용하여 착륙 장치의 무게를 줄이면서도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최신 군용기들은 자동화된 착륙 시스템을 갖추고 컴퓨터 제어를 통해 더욱 정밀한 착륙이 가능해졌으며 정밀 접근 레이더 기술을 활용하여 P-39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정확하고 안전한 착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P-39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3륜식 착륙 장치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전투기들의 고속, 고기동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하고 효율적인 착륙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P-39의 3륜식 착륙 장치 혁신은 민간 항공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상업용 항공기들이 3륜식 설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P-39가 그 효용성을 입증한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현대 항공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P-39 에어 아코브라의 3륜식 착륙 장치가 가져온 혁신은 단순히 하나의 기술적 진보를 넘어 항공기 설계와 운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착륙 안전성과 지상 조작성의 향상은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러한 혁신은 현대 항공기 설계의 기초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39쪽의 사례는 혁신적인 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바꾸고 나아가 산업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결정이 전투 성능에 미친 영향. P-39 에어 아코브라의 엔지니어링 결정은 전투기의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혁신적인 설계는 장단점을 동시에 가져왔으며 전투 상황에서의 효율성을 크게 좌우했습니다. 에어 아코브라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고고도에서의 성능 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터보차저, 과급기 제거 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39년 미 육군 항공대, 나사, 그리고 벨사는 터보차저를 제거하고 1단 1속 슈퍼차저만을 장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도 4,000m 이상에서 엔진 출력이 급감하고 고공에서 속도와 기동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기 요격 능력이 제한되고 고고도 전투에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도 4,000m만 올라가도 엔진이 심각한 성능 저하를 보였습니다. 이는 P-329가 고고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큰 제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럽 전선의 BF-9나 태평양 전선의 제로센과 같은 적기들은 주로 5,000m 이상의 고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P-39는 이들과의 교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양산형 P-39Di의 중량이
프로토타입의 2배에 달하는 3.7T기까지 늘어난 것도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중량 증가는 상승력과 가속 능력, 항속거리 등 전반적인 비행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고도 성능의 한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P-39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소련 전선에서 P-39는 저고도 전투기로서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대부분의 공중전이 2000m 이하의 저고도에서 이루어졌던 동부 전선의 특성상 P-39의 저고도 성능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P-39의 독특한 설계는 기동성 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했으며 특히 엔진을 조종석 뒤쪽에 배치한 구조는 여러 장점을 가져왔습니다. 무게중심이 기체 중앙에 위치하여 선회 성능이 최적화되었고 3000m 이하의 저고도에서 최대 시속 600km로 고속 운항이 가능하여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235마일/아워에서 75도의 선회율을 기록하며 우수한 선회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기동성 향상은 특히 소련 조종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소련 공군은 P-39의 성능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주위계 기관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를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500kg의 중량이 감소되어 발과 항속거리가 개선되었고 선회력도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동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P-39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속 상황에서 기수가 내려가지 않아 속도를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종석 뒤쪽에 위치한 엔진으로 인해 조종석 난방에 추가적인 공조 설비가 필요했습니다. P-39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강력한 화력이었으며 특히 37mm 기관포의 장착은 당시 전투기들에 비해 압도적인 파괴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적 항공기에 대한 높은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500야드 거리에서 20mm 장갑을 관통하는 강력한 관통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분당 150발의 발사 속도와 30발의 장탄수를 통해 대형 폭격기를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었으며 지상 공격에서도 독일군 기갑 차량을 상대하는 데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소련 공군은 P-39의 화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독특한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적 전투기와 정면으로 마주보며 접근하는 헤드온 공격 전술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는 37mm 기관포의 장거리 사격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37mm 기관포는 한 번 발사할 때마다 조종석 내부에 초연과 일산화탄소를 불어넣어 조종사의 호흡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장탄수가 30발로 제한되어 있어 지속적인 공격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P-39의 엔지니어링 결정이 전투 성능에 미친 영향은 복합적이었습니다. 고고도, 성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고도에서의 뛰어난 기동성과 강력한 화력은 특정 전장 환경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소련 전선에서 P-39는 이러한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P-39는 소련에서 가장 많은 에이스를 배출한 기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차 대전 소련 10위권 에이스들 중 5명이 P-39 조종사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는 P-39의 독특한 설계가 특정 전투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P-39의 사례는 항공기 설계에 있어 작전 환경과 운용 목적에 맞는 최적화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고고도 성능을 포기하는 대신 저고도에서의 성능을 극대화한 결정은 결과적으로 동부 전선에서 P-39가 큰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P-39의 혁신적인 설계는 향후 전투기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강력한 화력과 저고도 성능을 중시하는 설계 철학은 이후 소련의 전투기 개발에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기 15와 같은 초기 제트 전투기들도 대구경 기관포를 장착하는 등 P-39의 영향을 받은 설계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P-39 에어 아코브라의 엔지니어링 결정이 전투 성능에 미친 영향은 항공기 설계에 있어 혁신과 타협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고도 성능의 한계, 기동성의 향상, 화력 집중도 개선 등 각각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P-39만의 독특한 전투 성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전투기 설계에 있어 단순히 최고의 성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 환경과 운용 목적에 맞는 최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P-39 에어라 코브라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독특한 설계, 강력한 화력,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고고도에서의 한계를 보였던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소련 조종사들의 손에서 P-39는 강력한 전력으로 활약했습니다. 여러분은 P-369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 기술로 업그레이드 된다면 오늘날의 전투기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